가수 조용필. 1950년 3월 21일 경기도 화성 출생.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가요계 본격 데뷔. 그 후 창밖의 여자 등 솔로 앨범 13집에 이르기까지 130여 곡의 가요 발표. 그중 30여 곡이 가요 순위 정상 차지. 국내 KBS, MBC 가수왕 11회 수상 외에 국내 각종 가요 대상에서 많은 수상 경력 기록. 해외 13개국 공식 공연했으며 최근엔 꿈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음악에 임하는 그런 자세 말입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사랑,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런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오랫동안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남아있겠죠. 지들이 본받고 싶어하고 항상 존경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조용필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호 씨가 얘기를 다 했는데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너무 과찬을 한 것 같아요. 저렇게 폭넓은 사랑을 10년에 이어서 이렇게 꾸준히 이어올 수 있다는 건 참 많은 변신을 했죠. 글쎄요. 매년 그 앨범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다른 그런 앨범을 내놨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 꿈을 부르셨을 때도요.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 보이스로 들리거든요. 제가 그 옛날부터요. 그러니까 그룹 사운드를 할 때서부터 로드 스튜어트라든가 조 카커라든가 그런 허스키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노래를 좀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그 연습을 한 것이 우리의 그 판소리, 이제 흥부전을 통해서 그 허스키를 조금 연습을 했죠. 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그 변신을 해올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올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는 이제 제가 68년도에 미팔군 데뷔를 해서 그때 처음에는 이제 기타만 했었고요. 하면서 이제 외국 음악을 쭉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여러 음악을 많이 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음악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좀 저한테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가요계 데뷔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자기 노래 가요 인생에 있어서 한 곡의 히트곡만이라도 1위를 차지하면 눈물을 흘리고 막 그 감격스러워 하는데 30회 이상을 1위를 차지하셨거든요. 저희가 소개하면서 저희도 놀랐는데. 글쎄요.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앨범을 내놓을 때마다 그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벽에도 많이 부닥치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해왔었지만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의 레코드가 완성되면 바로 그 다음에 레코드에 구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요즘 저도 사실 그래요. 내년 5월 달에 발표할 그런 노래를 벌써 시작을 했거든요. 벌써?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꿈 앨범도 꿈이란 노래가 사실 89년 11월 5일 날 레코딩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89년도죠.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발표할 곡을 미리미리 이렇게 만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한 15곡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데몬 테이블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데몬 테이블을 여러 각도로 만들어서 또 마음에 안 차면 또 다시 또 부시고 다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성공을 했죠. 근데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작곡을 많이 부르시는데 그 어떤 창작이나 어떤 신보를 준비하기 위한 정말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다거나 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한다거나 하는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런 것들은 없어요. 저는 그 밤에는 작곡을 못 하거든요. 옛날에는 했어요. 언제예요? 낮에, 아침이나 낮에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밤에 작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작곡을 이렇게 밤에 하고 나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세트 테이프를 탁 눌러보면요.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먹고 노래하면 감정이 이렇게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나오지 조화되고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그래서 그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낮에나 아침에나 아, 그렇군요. 저 조용필 씨야 뭐 지금도 건재하십니다만은 지금 한창 부상하고 있는 가수 뭐 네. 앞에서 이상호 씨도 그랬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어떤 느낌이세요? 존경이라는 것이 이제 저보고요. 네. 글쎄요, 남들이 그 다른 가수들 후배 가수들이 저를 볼 때는 무척 열심히 한다. 물론 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후배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치밀하고 또 계획적이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항상 허점이 있는 것을 자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10대들이 좋아하는 아까 그 가수들에 예. 대해서 잠깐 또 소개해드리는 네.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조용필 씨가 그런 10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이미 내어줬죠. 이미 내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10대의 그 10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악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서 그 자기의 연령과 함께 음악도 조금 성장이 됐지 않느냐. 네. 그래서 옛날에는 가볍게 이렇게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것이 또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 어떤 그 대중보다는 자기의 그 지금까지 해온 음악성을 토대로 해서 멀리 남겨질 수 있는, 그러니까 길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네. 노래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 지금 후배들에게 요즘 그 최근 그 히트곡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로서? 얼마 전부터 이제 발라드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적인 발라드죠. 발라드란 노래는 또 따로 지금 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발라드라고 그러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발라드 쪽이 너무 히트가 되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음악이라는 것은 물론 그 흐름에 따라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유행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개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개성이 하고 없다. 싶어요. 네. 음악이라는 것은 옛날에 영화 배우가 잘생겨야 영화 배우가 된다라는 근데 어느 때부터 개성이 더 크게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시피 로드 스튜어트나 이 조 카커 같은 사람들은 노래를 아주 멋있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네. 단 그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개성을 가지고 네. 세계 사람들을 참 흐뭇하게 했고 즐겁게 해줬는데 네. 이제는 뭐 그 신인 가수들이 자기 어떤 그 특유의 개성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서 창작을 좀 해나가면서 음악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일본에서의 활동이 많으셨는데 일본 대중문화 속에 조용필 씨가 심어준 어떤 이미지나 하신 일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제가 처음 일본에 건너갔을 때가 81년도에 아시안 뮤직 포럼이라는 그런 이벤트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는 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일본 속에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시절 같았어요. 택시를 타더라도 어디서 왔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딜 가더라도 한국의 그 여행의 비율이 세계에서 3위라고 그래요. 아, 네. 네,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노래도 하나의 보탬이 되지 않았느냐. 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한국이 널리 알려졌던 것은 올림픽이었었죠. 네. 그날 그 전서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한국에서 온 가수로서의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노래를 했지만은 노래를 통해서 한국이 조금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인 팬들이 많을 텐데요. 조용필 씨 좀 알아봅니까? 그렇죠. 이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네. 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다 알아요. 네. 이런 자리에 나오시면 좀 얘기를 깊이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 가령 우리는 조용필 씨의 모든 그 근황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그 친구들은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으로서 그렇죠. 또 거기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놀러 가시면 조용필 씨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아이들을 참 이뻐하고 귀여워하는 좋아하죠. 줄 아는데 가령 그런 가정을 잃은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 혹시 그런 데 대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미련이라거나 새로운 계획이라거나 어떤 욕구 같은 건 없으실까요? 없으실 리가 없는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가정이라는 것이 그 자기 인생의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한 가지 인생 일로의 길을 걸었는데 음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필이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말하자면 지금 사실 제 친구들은 벌써 애들이 크고 학교도 다니고 아빠 소리 듣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참 자기 인생을 좀 탓하기도 해보고 그렇지만은 지금 주위에서 그런 권위들도 많이 있고 그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나이에 또 새로운 그 동반자를 찾아서 자기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것이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팔자로 지금 돌리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아까 하셔야죠. 실패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노력이 있는 한은 실패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래서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이 의외로 조용필 씨를 모셔달라고 한 분 중에 조용필 씨의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이 무척 많은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무 과음을 한다라는 소문 또 이 과다하게 흡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적해 오시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말 술을 많이 드신다면 어떤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한번 이겨보려는 그런 것인지 그런 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음악을 해오면서 저는 그 친구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쁘고 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전혀 쉴 여가가 없거든요. 쉴 여가는 전부 작곡으로 돌리고 아니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게 또 굉장히 많이 쌓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느 날 뭐 음악을 하면서 안 풀릴 때는 막 정말 신경질도 나고 그럴 때는 전부 술을 먹게 되거든요. 담배라는 것도 그래요. 담배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그 긴장감이 항상 있거든요. 초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담배를 한때는 끊었었어요. 며칠을. 그 며칠 동안 3일을 제가 끊었었는데 정말 커다란 친구를 또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것마저 없으면은 그럼 무슨 죄를 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결국 나흘째에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을 했는데 뭐 술도 많이 먹고 또 그럼으로 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풀리고 그렇게. 근데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밥을 좀 아직까지는 드셔야죠. 건강합니다, 사실. 네. 아직까지는 뭐 열심히 또 일할 나이고. 지금 가장 고민이 무엇입니까? 다음 레코드. 여전하시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건반을 이렇게 악기를 전부 세팅을 해가지고 아침에 무작정 음악을 크게 틀어놨었어요. 음악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겠군요. 크게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끄고서는 건반 한 코드만 계속 눌렀어요. 한 3, 4분 정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건반도 이렇게 눌러보고 근데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오늘은 고통스러운 날이네.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15년간 우리 대중가요사에 어떻게 말하면 한 역사를 같이 걸어왔다고 할 수 있는 조용필 씨가 앞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 추억의 역사 속에도 늘 함께 새롭게 자리하는 그런 가수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스터데이트 오늘은 최근 꿈이란 노래로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조용필 씨와 함께 재미있는